자, 봅시다. 오늘 집합 나갑시다. 집합. 거기 보시면 처음에 집합의 뜻 나오지? 거기서부터. 그러니까 집합은 크게 보면 두 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고, 그래서 집합의 뜻과 성질이라는 하나 소단어를 하고, 그다음에 집합의 연산이라는 두 번째 단어. 당연히 뒤에 게 좀 더 많이 나와. 좀 더 많이 나오고, 집합은 내신에서는 막 그렇게 비중이 높진 않아. 한 3개, 4개? 그 정도 생각하시면 되고. 봅시다. 뭐 너희들 뭐 거기 관련된 개념도 살짝 얘기할게. 그치? 처음에 집합이 뜬 나오는데, 너희 집합 배웠지, 얘들아? 집합이 되려면 가장 그 본질적인 요소. 책 없니? 없어. 잠깐만. 없어. 책 안 샀었나? 그렇구나. 지금 지하하고 둘은 책을 아예 안 산 거지? 있는 데 가져온 거고. 164. 잠깐만. 원래 여기가 원래 교실이 아니었어. 원래 예전에 여기가 탁 튀어가지고 자습실 했던 거 알고 있니? 스터디 카페. 특히 우리 중둔관에 있었던 학생들은 알 거 아니야. 여기서 자기주도 뭐 하고 막 이랬잖아. 그런 데를 이제 하나 여기 임시적으로 만든 거야. 그러니까 여기가 콘센트도 없어. 그래서 선 빼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잖아. 그래서 이게 여기가 원래 정식 교실이 아니어가지고. 복사될 동안. 그래서 봐. 집합 잠깐만 얘기하면 개념. 집합은 이거야. 그러니까 확정시킬 수 있느냐. 그러니까 키워드는 이거지. 딱 한 단어를 뽑자면 확정시킬 수 있느냐 이건데, 예를 들어서 뭐 키 큰 사람들의 모임 이런 거는 집합이 될 수 없겠지. 그렇잖아. 주관이 가미될 수 있잖아. 그러니까 뭐 키 큰 사람들 180 이상으로 할 것이냐, 185 이상을 할 것이냐 다양하잖아. 그래서 우리가 이제 봐. 하나 용어 정리 좀 하면은 우선 간단하게 용어 정리 좀 하고 들어갈게. 집합은 누가 봐도 그 원소를 확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 그걸로 이제 집합을 결정하고, 우리가 이제 보통 예를 들어서 유의 약수 이런 걸로 한번 예를 들면은 유의 약수는 누구냐면 1, 2, 3, 6 있지? 그러니까 집합을 보통 표현할 때는 대문자를 써. 이렇게 A 뭐 이렇게 대문자. 그리고 집합의 요 개개별적인 구성 요소, 얘네들이 뭐라고 하냐면 원소라고 하지? 원소라고 하고, 걔를 어떻게 표현하면 이렇게 중괄호를 써가지고 컴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1, 2, 3, 4 이렇게 표현해. 되겠니? 그리고 중요한 거는 뭐냐면 순서가 의미가 없어. 1, 2, 3, 4를 쓰나 뭐 4, 3, 2를 쓰나 2, 3, 4, 1을 쓰나 순서는 의미가 없다는 얘기고, 중복된 원소는 반드시 한 번만 적는다. 이 약속이 돼 있는 거고. 그렇지? 그럼 봐봐. 여기 1이라고 하는 거는 A 집합의 원소지?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표현하니 이거를? 3개짜리 이용하지. 이렇게 3개짜리. 그치? 3개짜리. 그래서 원소하고 얘는 뭐냐면 원소하고 집합 간의 포함 관계를 나타낼 때는 이렇게 3개짜리 쓰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어서 1, 2, 3, 4가 있을, 1, 2, 3, 4가 아니지. 1, 2, 3, 6이지. 예를 들어서 5 같은 거. 5 같은 거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잖아. 그럴 때에는 이렇게 찍 그으면 돼. 그래서 얘는 5는 A 집합의 원소가 아니다.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 되겠고.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뭐 새로운 집단이 있다고 봅시다. 집합이 있어. 얘는 1하고 2만 있어. 그러면 얘도 집합이고 얘도 집합이잖아. 둘 다 집합인데 얘가 요거에 쏙 포함되지?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얘를 기호로 어떻게 정리하면 B라고 하는 집합, 얘는 A에 포함되는 집합이지. 즉 부분이 되는 집합이라는 거야. 그치? 부분만 갖고 있는 집합. 이때는 2개짜리 써. 이렇게. 얘는 그래서 집합하고 집합, 요 둘 사이 관계를 표현할 때 쓰는 게 바로 요 2개짜리다. 요거고. 복사가 다 됐으려나? 이거 도형해도 이거 집에서 이거 영상 한번 봅시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문제 한번 봅시다. 668번. 집합인 것을 고르래. 정답 몇 번이니 이거? 맛있는 과일. 안 되겠지?
아름다운 새. 당연히 안 되겠지. 훌륭한 화가 안 돼. 확정할 수 없어. 그렇지. 우리 반에서 사물함 번호가 짝수인 학생들의 모임. 얘는 되겠지. 그지? 얘는 되겠지? 확정할 수 있잖아. 그 다음에 5번 보면 키 큰 사람. 안 돼. 그렇지. 그 다음에 유형 2번 가볼게. 내가 방금 했던 얘기지. 그래서 3개짜리는 원소하고 집합, 2개짜리는 집합하고 집합. 요것만 기억하시면 되고. 그러면 670번 가볼게. 옳은 것을 골라라. 12의 양의 약수의 집합을 A라고 할 때 옳은 것을 고르시오. 몇 번이니 이거? 4번 아니니? 그렇지? 그래서 뭐 여긴 딱히 어려운 게 없지? 근데 여기서 좀 관련해가지고 시험에 나오는 게 있어. 요거 볼까? 시험에 나오는 거는 얘들아 673번 얘를 별표 쳐야 돼. 시험은 얘밖에 안 나와. 봐봐. 우리가 지금 뭐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내신 문제 구경하겠지만은 내신 문제는 얘밖에 안 나온다는 거지. 그래서 학생들이 혼동할 수 있는 거를 낸단 말이야. A라는 집합이 있어. 얘가 있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요게 있어. 요게 있는데 우선 요 기호를 한번 이거를 문제 풀기 전에 우리가 이제 요걸 조금 얘기를 해야 되겠다. 봐봐. 집합의 종류 잠깐 얘기할게. 분류지? 집합을 분류하는 건데 그러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유한집합이라는 게 있어. 유한집합은 말 그대로 유한계야. 아무리 많아도 카운팅이 가능하면 유한계야. 원소가 1억 개여도. 그렇지? 한 개가 있으면 유한집합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무한집합 있지? 무한집합은 원소의 개수를 카운팅할 수 없는 거. 뭐 예를 들어서 2의 배수다. 그러면 A집합이 2의 배수야. 그러면 2, 4, 6, 8 쭉 나가잖아. 이렇게. 쭉 나가겠지. 보통 이렇게 쭉 나갈 때는 점점점으로 표현한단 말이야.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지? 요게 근데 카운팅이 불가능한 무한집합이고 세 번째가 뭐냐면 유한집합 중에서 원소의 개수가 하나도 없는 거. 걔를 뭐라고 하냐면 공집합이라고 그래. 우리가 이제 자리가 비어있을 때 뭐라고 하지? 공석 이러잖아. 그래서 한 번으로 비어있다는 얘기고 옛날에는 요 기호를 이렇게 혼용했어. 집합 비어있으니까 요 기호라든지 요 기호 두 가지 기를 혼용하다가 이제 개정 과정을 거치면서 이 기호를 아예 폐기를 했어. 그래서 요즘은 요 기호 하나로 통일을 했단 말이야. 그래서 얘는 공집합을 의미해. 공집합. 집합 비어있다.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요 앞부분에서 시험에 나오는 게 얘야. 뭐냐면 어떤 A집합이 있어. 얘하고 집합 속에 집합도 있는 거. 얘가 내 시험에 나오는 거야. 그 다음에 우리가 알고 있는 방금 내가 얘기했던 그 공집합 기호 있지? 공집합 기호. 얘도 있을 거야. 그럼 여기서 얘 볼게. 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얘 공집합 기호냐 이거야. 그렇지 않아? 얘는 뭐냐면 생긴 것만 우연히 얘랑 똑같을 뿐인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생겨 먹은 원소가 하나 있는 거야. 알겠니?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얘도 이 괄호까지 포함해가지고 이렇게 생겨 먹은 원소가 하나 있는 거야. 그럼 내가 지금 5개의 지문을 하나 얘기를 할 건데 첫 번째 요거하고 요거에 진입 한정만 할 수 있으면 문제 풀 수 있어. 첫 번째 거부터 해볼게. 첫 번째 거. 이거 차빈이 거짓이니. 첫 번째 거. 그럼 이 첫 번째 거는 결혼부터 얘기하면 참이야? 그럼 우리가 이제 편의상 요거를 내가 네모라고 해볼게. 요 놈을 우리가 알고 있는 공집합을 네모라고 하고 얘를 세모라고 하고 그 다음에 얘를 뭐 동그라미 이렇게 이름 붙여볼게. 그럼 얘는 뭐냐면 2개짜리 썼어. 2개짜리 썼으니까 얘를 뭐로 봤다는 얘기야? 집합으로 봤다는 얘기지? 그렇지? 그러면 얘는 뭐를 의미하는 거다? 공집합을 의미해. 얘를 의미하는 거야. 네모를 의미하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얘는 항상 참이야. 얘는 항상 참이야? 그럴 수밖에 없어. 얘는 공집합은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야. 모든 집합의 부분집합이 바로 공집합이거든. 그러니까 얘는 애초에 거짓이 될 수가 없어. 애초에 그냥 무조건 항상 참이라고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요거 봅시다. 두 번째 거 참이니 거짓이니? 얘도 참이야. 끄덕끄덕 해야지. 그치? 3개짜리 썼어. 그럼 얘를 뭐로 봤다는 얘기야? 원소로 봤다는 얘기지. 그럼 원소 중에 이렇게 생겨 먹은 애 있는지 봐야 되지. 있어 없어? 있잖아. 얘는 누구를 의미하는 거야? 세모를 의미하는 거지. 얘도 참. 그러면 세 번째 거 참이야 거짓이야? 얘도 참. 그렇지.
세 개짜리 썼네? 얘를 물어봤다? 원소로 봤다는 얘기야? 그럼 원소 중에 이렇게 생겨먹은 애 있지. 요 괄호까지 포함해서. 그러니까 얘는 누구? 동그라미를 의미하는 거지. 참. 네 번째 건 참이는 거지. 아니야? 여기서 갈리고 있어? 참이야. 그럼 봐. 여기서 쉬운 예를 들면 이거야. 요 A하고 B 이렇게 돼 있잖아? 그럼 A집합이 요거고 우리가 B집합이 요거일 때 이런 표현 썼지? 그러면 얘는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B라는 집합이 있어. B라는 집합이 있는데 얘만 하나 갖고 있는 거야. 딱 구조가 얘랑 비슷하잖아. 그러면 우리가 뭘 쓸 수 있냐면 B라고 하는 게 어디 A에 포함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똑같은 거 아니니? 얘가 지금 B집합 아니야? B집합이 A에 포함되는 관계지. 그치? 그러니까 얘도 참이야. 그러면 마지막 요 다섯 번째는 얘도 참이 되겠지.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얘는 누구? 세모를 하나를 원소로 갖고 있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고 얘는 동그라미라는 애를 하나를 갖고 있는 집합을 의미하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C라는 집합이 있어. C라는 집합은 누구만 원소로 갖고 있어? 얘만 원소로 갖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렇지? 그럼 C라고 하는 집합은 A에 포함되지. 되니? 그러니까 항상 학생들이 헷갈려하는 게 요거다 보니까 시험은 요거밖에 안 나와. 주구장창 계속 요거만 내. 그지? 뻔한 문제는 잘 안 낸다고. 학생들이 뭔가 혼동할 수 있고 좀 점수를 깎을 수 있는 것만 나온다는 거야. 그럼 6, 7, 3번 한번 답을 내볼래? 시험은 얘가 제일 잘 나와. 6, 7, 3번. 쟤네들 왜 이렇게 시끄러워? 하나는 야 진짜 했어? 나 그럴 줄 알았지. 옆에 수업하니까 좀 조용히 해야 돼. 아, 네. 조용히 하고 그렇지. 답 나오니? 이거 몇 번 나왔어? 5번? 5번 나오니? 넘어가도 돼? 그렇지. 요것만 이해하면 돼. 그렇지. 요거 이해할 수 있지. 요거 이해한 사람들은 분명히 맞췄을 거야. 정답 5번 나와야 되지. 그렇지. 5번은 얘하고 얘를 원소로 갖는 집합이니까 2개짜리 써야 되지. 3개짜리가 아니라. 그렇지. 3개짜리 썼으면은 이렇게 생겨먹는 원소가 있는지 확인해야 되는데 없잖아. 5번 틀린 거야. 됐어. 그래서 이거는 뭐 다음 시간에 우리가 이제 복습 시험으로 확인할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이 분류했고, 그 다음에 집합의 표현법 잠깐만 얘기할게. 집합의 표현 방법. 집합의 표현 방법은 3가지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유계약수를 예를 들면은, 첫 번째가 원소를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이 있지. 걔를 뭐라고 하냐면 원소 나열법. 원소들을 하나하나 나열하는 방법. 원소 나열법. 그래서 유계약수로 예를 들면은 뭐 A집합을 1, 2, 3, 6이다. 이렇게.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면 우리는 얘한테 포커스 맞춰요. 얘가 이제 앞으로 많이 등장하게 될 거야. 이제 뭐냐면 이제 고2, 고3 올라가더라도 뭐 수능 문제 풀잖아. 그러면 조건을 어떻게, 그러니까 문제 자체를 조건제시법 이 형태로 이제 던져준단 말이야. 그래서 얘를 뭐라고 하냐면 조건제시법이라고 하는데, 유계약수다.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적는 거지. A는 여기는 X바, 얘를 바라고 읽어. 바, 막대기. 그치? X바. X는 유계약수 이런 식으로. 그리고 우리 조건제시법으로 해석할 때에는 요 바를 기준으로 요 앞에 있는 애 있지? 얘가 바로 원소야. 얘가 이 집합의 주인공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요 뒷부분에 있는 애들, 바 이하에 있는 애들은 얘를 설명해 주는 거야. 이거에 대한 조건 내지 뭐 부연 설명이지. 그러니까 이제 뭐 나중에 이제 고3 문제 보다 보면은 막 이렇게 돼 있어. 어떤 A 집합이 있는데 꼭 이렇게 X만 나오는 게 아니야. 문제를 나중에 보다 보면 X, Y 바 막 이런 식으로 어쩌고저쩌고 막 나와. 이걸 해석해야 돼, 내가. 그러면 얘는 원소가 얘잖아. 항상 우리 포커스는 여기 있단 말이야. 바 앞에 있는 애. 그럼 얘는 X, Y니까 뭘 의미하는 거니? 이 A라는 집합은 점들이야, 점. 그렇지? 그러니까 그걸 그렇게 받아들여야 돼. 알겠니? 가장 중요한 건 뭐다? 바 앞에 있는 얘가 이 집합의 주인공이다. 이거에 대한 설명이다. 항상 그렇게.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 있어. 얘는 흐름은 여기지.
그러니까 미국 수학자 이름이야? 이 사람은 뭐 별거 한 게 없는데 집합에서만 잠깐 나오고 영원히 안 나와. 그렇지? 뭐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가우스 이런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일을 너무 많이 했어. 자주 등장하거든 가우스 이런 사람들은. 근데 벤이라는 사람은 미국 수학자인데 여기서 잠깐 나오고 영원히 안 나와. 그치? 이 사람이 말하는 뭐 다이어그램, 도형이지 도형. 그러니까 뭐 A라는 집합을 우리가 이제 기본 도형을 이용하면 조금 더 눈에 잘 들어온다는 얘기죠. A 집합 이렇게 원이라든지 뭐 직사각형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1, 2, 3, 6 이렇게 하면 눈에 잘 들어오지? 그치? 이런 게 바로 뭐냐면 벤 다이어그램이야. 뭐 어렵지 않잖아? 표현법 세 가지가 있고 우리는 제일 포커스 맞춰야 될 게 조건제시법. 그러면 677번 봅시다. 지금 벤 다이어그램으로 표현이 돼 있어. 얘를 한번 조건제시법으로 한번 해봐라 이거. 어우, 내가 했던 거 아니 지금. 1, 2, 3, 6 누구니? 6의 약수 됐지? 그럼 여기서 봐봐. 680번 실제 내시는 뭐 이런 거겠지. 680번 한번 잠깐 볼게. 너무 없어 보이는 문제들은 아예 나오지 않겠지. 그래서 680번 정도 돼야지 내신 문제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 지금 A 집합이 0, 1, 2 난 B 집합 갑시다. 조건제시법으로 써서 B 바 B는 뭐냐면 A 제곱 플러스 1인데 이 A는 어디서 가져온다? A 집합의 원소다 이거지. 해석을 해야지. 그러니까 뭐냐면 집합 B는 원소가 얘야. 얘인데 이 B라고 하는 거에 대한 설명이지. 그럼 B는 어떻게 가져오냐면 A에서 여기서 원소 하나 가져와서 제곱한 다음에 1 더하라 이거지. 그럼 우선 우리가 B 집합을 원소의 날법으로 적어볼게. 여기서 0을 빼왔어. 0을 빼오면 얼마? 1 나오겠지. 1을 빼오면 여기다 1을 빼오면 2가 될 거고 여기서 2를 빼오면 5가 되겠지. 그러니까 B 집합은 원소가 뭐가 된다? 1, 2, 5가 된다. 되니? 그럼 이제 봐봐. 문제가 묻는 거는 C라는 집합인데 C라고 하는 집합은 뭐냐면 X 더하기 Y야. 봐. 그 다음에 X는 A에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Y는 B에서 가져오래. 이 얘기지. 그럼 요런 문제 접했을 때 원소를 안 빠뜨리려면 항상 습관을 들여야 돼. 표같이 이렇게 만드는 거. 이렇게. 여기 X, 여기 Y. 두 개를 더 할 거지. 여기 X는 0, 1, 2. Y는 지금 B에서 가져올 거지. B가 1, 2, 5잖아. 이렇게. 가져온 다음에 그 다음에 두 개를 더하라 이거야. 그럼 여기 1, 2, 3 될 것이고 여기 2, 3, 4가 될 것이고 여기 5, 6, 7이 되겠지. 됐니? 이렇게. 그런 다음에 중복되는 원소는 한 번만 적는다 이랬어. 그래서 C라는 집합을 원소날법으로 표현하면 어떻게 돼? 1, 2, 3, 4, 5, 6, 7 이런 식으로 다 나오네 얘는. 그래서 요거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지. 그럼 8이 몇 개니? 봐봐 이렇게 하면 8이잖아. 8, 8, 8, 8, 3, 24 4까지 더했으니까 28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어. 그 다음에 유형 4번 가면 집합의 구분 나오는데 내가 이미 얘기했어. 유한계인 거 유한집합, 무한계인 거 무한집합, 비어있는 거 공집합. 그 다음에 하나의 기호를 더 적으면은 용어 정리지. 어떤 A집합 6의 약수 1, 2, 3, 6일 때 요 A집합의 원소의 개수 몇 개? 4개지. 걔를 기호로 이렇게 적지. 그치? 넘버 오브 A야. 그러니까 A집합의 원소의 개수지. 얼마? 4. 그러니까 이 N이라고 하는 건 원소의 개수를 의미하는데 시험과 관련해서 나오는 거는 얘밖에 없어. 뭘 알아야 되니? 이거하고 이거만 구별하면 돼. 이거 얼마? 공집합의 원소의 개수잖아. 얼마? 0. 얘는 공집합이니? 아니야. 이런 집합인데 이렇게 생겨 먹은 애가 하나 있는 거라고 했잖아 아까 전에. 우연히 공집합의 기호하고 생긴 모양이 동일할 뿐인 거지. 얘는 하나가 있는 거야. 요거를 구별해야 돼. 시험은 얘밖에 안 나와. 오로지. 거기 우리 책에 볼까? 우리 책에도 있지. 거기 4번 보시면 내가 말한 게 있잖아. 1번이 뭐 동그라미 1번이 뭐 3번 보이니? 동그라미 1번이 뭐 3번 보이지? 공집합의 원소 개수는 0이고 얘는 1개라는 거야. 신경 써야 돼. 그거만 구별하면 된다. 그래서 684번 가볼게. 눈으로 풀어봅시다. 유한집합인 거 고르래. 개수가 많더라도 셀 수 있으면 유한이야. 1번은 2, 4, 6, 8 아니야. 그지? 쭉 나가니까 아니야. 그 다음에 x의 제곱이 1보다 작대. 그거인 실수지. 실수니까 얘는 셀 수가 있어 없어? 없어. 그치? 셀 수가 없잖아.
엄청나게 많겠지. 그 다음에 3번은 3의 배수인 자연수 되니? 안 돼. 근데. 그 다음에 제곱의 9보다 작은 정수. 얘는 되겠네. 그치? 얘는 되지. 답이 나왔어? 5번은 당연히 안 되지. 2n 플러스 1. 그치? 그럼 쭉 나가잖아. 그래서 거기 유제들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뭐 유형 5번부터는 뭐 발곱선, 부분집합. 691번 갑시다. 691번. 실수 전체 집합에서 A가 공집합이 됐으면 좋겠대. 정수 K 개수 구하래. 그럼 이거 뭐니? 이거는 집합 문제가 아니지 얘들아 이거. 691번은 우리가 공수 원 문제지? 691번 가시면 x제곱에 마이너스 2kx에다가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3k에 플러스 10 이퀄 0이야. 얘가 그치? 실수야. 실수 전체 집합에서 정의되어 있고 요걸 만족하는 애가 없어야 돼. 공집합. 그럼 얘들아 이거 우리가 어떻게 풀었니? 그치? 함수를 잡았을 때 y가 0 되는 게 없는 거지? 그러니까 어떤 그림이 나와야 되냐면 붕 떠 있는 것밖에 없잖아. x축과의 교점이 바로 y가 0 되는 거니까 바로 시근이 될 건데 붕 떠 있는 것밖에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판별식으로 갔지? 판별식 절반의 제곱 요거지. 얘가 0보다 작다. 이걸로 풀면 되잖아. 그냥 뭐지 뭐 이거는 뭐 이걸 만족하는 범위 구해주시면 되겠어? 그치? 이거는 뭐 집합 문제라기보다는 공수원 문제지. 우리가 부동식에서 했던 거 있잖아. 나머지 문제 숙제를 한번 해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집합의 포함 관계 쪽으로 넘어가 봅시다. 조금 이제 스피드하게 하고 있어. 왜냐면 우리 목표는 진도를 어떻게든 최대한 많이 나가는 게 목표이기 때문에 요거는 좀 숙제로 넘겨도 될까? 집합의 포함 관계는 얘들 포함 관계 따질 수 있지? 더 넓은 게 포함하는 거고 요거는 숙제로 넘겨볼게.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나오는 개념은 집합의 상등이라는 개념인데 두 집합이 서로 같다는 걸 우리 상등이라고 하거든. 집합의 상등 이렇게 돼. 서로 같다는 거야. 집합이 서로 같다. 그러면 우리가 어떤 A집합하고 B집합이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기 위한 조건인 거지. 그치? 두 개 집합이 같대. 그 얘기는 뭐냐면 이게 성립하면 두 개가 같은 거야. A가 B에 포함이 되고 동시에 B가 또 A에도 포함이 돼. 서로가 서로를 포함하는 관계에 있으면 요 관계에 있으면 두 집합이 같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한다는 얘기야. 그래서 700번을 가볼까? 700번 보시면 거기 세 번째 줄 볼게. A가 B에 포함되고 B가 A에 포함될 때 이렇게 돼 있지? 거기 밑줄 긋고 동의어가 뭐라고? A 이퀄 B인 거지. 그러니까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실제로 두 집합이 같다는 얘기는 원소가 하나하나 다 같으면 되겠지. 그러면 그 700번 보시면 A집합 6이 약수니까 누구야? 1, 2, 3, 6 했니? B집합 보시면 B집합 보면 1, 2에 A 더하기 1에 B 이렇게 돼 있지? 그렇지. 완벽히 A하고 B가 같아야 돼. 그럼 1, 2는 뭐 문제가 안 되고 얘가 3이거나 얘가 6이 되면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A 플러스 1 얘를 기준으로 했을 때 얘가 3이구나. A 플러스 1이 뭐가 되면 6이 되면 돼. 그럼 여기서는 지금 문제가 A 플러스 B의 값을 구하는 거지. 이때는 B가 얼마 나와? B가 6이 되겠지. 그렇지? 그럼 이때는 B가 3이 되겠지. 이때는 A가 얼마? 2지. 이때는 A가 2고 B가 6이 나올 거고 이때는 A가 5고 B가 3. 어차피 합은 똑같네. 합은 똑같이 8 나오지. 그 다음에 유형 8번은 그냥 숙제. 이거 똑같은 문제야. 유형 8번 숙제. 그 다음에 부분집합으로 넘어가 볼게. 부분집합. 부분집합의 개념 자체는 아까 전에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 예를 들면은 A집합 갑시다. 하나 예를 들어볼게. 1, 2, 4가 있지. 그렇지? 그럼 이거의 부분집합들을 한번 다 나열해 볼게.
모조리 1, 2, 4. 그러면 우선은 아까 전에 처음에 얘기했지만은 비어있는 집합, 공집합이지. 공집합은 모든 집합이 부분집합이라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이렇게 집합이 비어있는 공집합이 있어. 그 다음에 뭐냐면 원소의 개수가 한 개인 애들 1이 있고, 그 다음에 2 있고, 4 있고 이런 거지. 그 다음에 누구 있냐면 원소 개수 두 개인 애 적어볼게. 1, 2, 그 다음에 1, 4, 그 다음에 2, 4 이렇게 있지.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기 자신 1, 2, 4 이렇게. 부분집합들을 총 나열해 봤더니만 몇 가지 나왔어? 총 8가지 나왔지. 8가지. 8가지 나왔어.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제 원소의 개수가 3개일 때 총 부분집합 개수가 8개 나왔다는 얘기지. 그럼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공식을 한번 만들어 볼게. A집합이 있는데 원소 개수가 A1부터 해가지고 A2 쭉 나가서 AN개. N개가 있어, N개. 원소가 지금 N개야. 그럴 때 총 부분집합의 개수.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공식부터 얘기하면은 공식은 뭐 개념서 한 번이라도 들었으면 다 알지? 2의 N제곱개야. 그치? 그럼 이게 왜 이렇게 되는지 한번 잠깐만 얘기하면은 얘는 뭐와 관련이 있냐면은 우리가 그 경우의 수 배웠잖아. 경우의 수 배울 때 처음에 뭐 했니? 합의 법칙, 고배 법칙 했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때 경우의 수 할 때 동전 한 개하고 주사위 한 개, 파스칼 막 얘기하면서 그 사람의 법 이론을 얘기했잖아. 동전만 쳐다보는 거지. 동전만 쳐다봤을 땐 6가지. 주사위만 쳐다봤을 땐 2가지. 남는 문제는 2개를 더할 것이냐 곱할 것이냐. 그치? 그래서 합의 법칙. 합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는 우리가 해석을 했을 때 또는으로 해석이 되는 경우였지. 또는으로 해석이 되면은 요 2개의 숫자를 더한다. 그치? 그 다음에 곱의 법칙은 언제 적용된다? 그리고로 해석이 되면은 곱한다 이랬잖아. 그럼 얘는 동전도 던지고 그리고 주사위도 던지는 거잖아. 그래서 총 가지수가 12가지가 나오는 거였지. 그치? 내가 이 얘기를 왜 하냐면은 거꾸로 했다. 이게 주사위. 동전. 그치? 봅시다. 그럼 봐봐. 지금 1, 2, 4를 가지고 예를 들어 볼게. 1, 2, 4. 여기에 있는 총 8개의 부분집합을 관찰해 보면 1만 쳐다볼게. 1만 쳐다보면은 1이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야? 그렇지? 그러니까 1만 쳐다봤을 때 몇 가지? 1만 쳐다봤을 때 2가지야. 2만 쳐다봤을 때도 마찬가지지. 여기 있는 부분집합들은 2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2가지야. 4도 마찬가지지. 그렇지. 그러면 이제 남은 숫자는 당연히 곱해줘야 돼. 왜냐면 1도 결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2도 결정을 해야 되고 3도 결정을 해야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곱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고. 그럼 얘도 마찬가지지. 하나의 원소만 끊어보면은 부분집합은 얘가 들어가거나 안 들어가거나 둘 중에 하나야. 그래서 각각의 원소마다 2가지씩이 등장해. 당연히 곱의 법칙이 적용될 것이고 그 결과물이 바로 요 놈이다 이거지. 그래서 2의 N제곱개. 그치?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N제곱이다. 그럼 여기서 이제 하나의 개념이 더 추가되는데 이거는 총 부분집합의 개수고 진 부분집합이라는 게 있지. 우리가 이제 흔히 얘기하는 그 찐이야. 그렇지. 여기서 요 1, 2, 4라고 하는 걸 쳐다볼까? 얘는 자기 자신이잖아. 뭔가 일부분이 아닌 것 같잖아. 부분이 아닌 것 같지. 자기 자신인 거지. 그치? 뭔가 찐이 아닌 것 같잖아. 부분이 아닌 것 같지? 그래서 진부분집합은 뭐냐면 누굴 제외해야 돼? 자기 자신만 제외한 거야. 그럼 공식이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전체에서 즉 이 N제곱에서 하나 빼주시면 돼. 어렵지 않잖아 이거. 그치? 자기 자신을 제외한 거야. 자기 자신 제외.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알아야 될 게 반드시 포함하는 거하고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거. 요거는 알아야 되지. 그래서 요거로 예를 들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그게 있을 거고 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부분집합이 있을 거야. 그럼 얘부터 한번 해봅시다. 밑에 게 더 쉬우니까. 1을 반드시 포함하지 않는데 그럼 여기서 뭐 카운팅을 해도 되겠지만은 그치? 얘를 반드시 안 가졌으면 좋겠어. 그러면 그냥 애초에 삭제하면 돼. A집합에서 애초에 삭제? 그러면 2하고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의 개수 카운팅하면 되지? 몇 개니? 2의 제곱개가 되겠지. 그렇지? 그러면 반드시 포함하는 건 어떻게 하면 되지? 반드시 포함하는 거? 반드시 포함하는 거는 얘를 결론부터 얘기하면은 같은 결과가 나와. 답이 항상 같을 수밖에 없어. 답이 항상 같은데 그 사고 방식이 좀 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1을 반드시 포함한데 그러면 어떻게 하냐면 1을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치? 1을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2하고 4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먼저 만들어 봐. 그럼 봐. 2하고 4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은 비어있는 거, 그 다음에 2만 있는 거, 그 다음에 4만 있는 거
그 다음에 2, 4 있는 거. 이렇게 네 가지 가능하지. 그렇지? 얘를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만들면 요거잖아. 그렇지? 여기다가 1만 마지막에 다 추가해주면 1이 반드시 포함된 부분집합 나오지. 어차피 우리가 관심 있는 거는 개수란 말이야. 1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의 개수가 궁금하니까 얘는 이거와 동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이해 재볼게. 716번 한번 풀어볼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돼 있고 옳은 것을 고르래. 기억 맞니? 그치? 진부집합 봤지? 찐은 누구만 뺀 거야? 자기 자신만 뺀 거니까 기억 참. 그 다음에 얘하고 1 A의 진부분집합이다. 맞니? 얘도 맞지? 그렇지. 그 다음에 D급 봅시다. 자기 자신이잖아. 자기 자신은 A의 부분집합이다. 맞아? 얘도 맞지? 문제를 바꿔서 뭐 진부분집합이다 하면 틀리겠지만 그냥 부분집합 맞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유형 10번 가면은 부분집합의 개수 구하는 공식이지. 내가 방금 얘기했던 내용들이고 총 부분집합은 2n제곱 맞지? 그 다음에 찐 부분집합은 뭐다? 1 빼주시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그 3번 보시면 원소의 개수가 K인 부분집합의 개수는 조합과 관련이 있다. 그래서 이번 개정 과정에서 얘들아 조합이 공수원으로 간 거야. 그 이유가 있어. 그치? 조합이 원래 예전에는 여기 공수 맨 마지막이었단 말이야. 그치? 1학년 과정이 맨 마지막이었다 보니까 저 집합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그 다음에 함수의 개수에서도 나중에 함수의 개수에서 하겠지만은 거기서도 문제가 발생해. 그러다 보니까 하도 비판을 많이 받았어.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공수원 쪽으로 돌렸지. 그래서 조합하고 수저를 앞으로 돌렸고 그러니까 제대로 간 거지.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막 A집합이 1, 2, 3, 4, 5야. 그럼 총 부분집합의 개수는 2의 5제곱 32개. 그런데 여기서 원소가 몇 개? 2개짜리 부분집합을 개수를 구하라 이거야. 그럼 얘는 뭐와 관련 있니? 조합과 관련이. 순서는 의미 없잖아. 1하고 2 뽑으나 2하고 1 뽑으나 어차피 똑같은 집합이잖아. 그러니까 얘는 순서가 의미가 없어. 당연히 순위를 해야 돼. 조합으로 가야 돼. 그럼 얘는 뭐다? 옷이 5개 중에 2개 뽑는 방법이지. 그치? 어렵지 않지? 그 얘기야. 조합과 관련이 있다 얘기지. 내신 문제 한번 풀어볼까? 얘들아 724번 가볼게. 이걸 풀 수 있으면 뭐 어느 정도 이해한 거지. 이거 한번 도전해 봅시다. 724번.
이거 한번 같이 볼까? 정답 뭐 만약에 1번 나왔으면은 맞게 푼 거고 1번 한번 같이 볼까? 지금 A 집합 보니 100보다 작은 홀수 이렇게 돼 있지. 전체 집합 A라는 집합. 그거의 부분집합 B가 다음 조건을 만족한다 돼 있고 가 보시면 B의 진부분집합의 개수가 63이다 이랬어. 그러면 원소 개수 모르잖아. B집합의 원소 개수 N개라고 하면 공식이 어떻게 돼? 2의 N제곱 빼기 1이지? 얘가 63이니까 N은 6이란 얘기잖아. 그러면 B집합은 원소 개수 몇 개다? 6개다. 이걸 알 수 있어. 그러면 P가 바로 나왔네. 얘가 바로 P 아니야? P는 원소 개수를 맨다며. 그럼 나 조건 가볼게. B집합 중 가장 작은 애가 19다 이랬어. 그럼 나는 B집합은 제일 작은 애가 19래. 그 다음에 원소가 6개잖아. 6개. 뭔가 있겠지. 이렇게. 제일 작은 애가 19래. 그런데 이 B는 누구의 부분집합이야? A의 부분집합이지. 그럴 때 지금 최소값을 묻고 있어. P분의 Q잖아. P는 지금 구했어. 6분의 Q잖아. 이거에 뭘 구하래? 최소값. 미니멈을 구하래. 얘들아. 그럼 얘가 고정돼 있으니까 얘가 최소일 때 아니야? 그렇지. 지금 문제가 그거잖아. 원소의 합. 얘는 뭘 의미하냐면 이거의 원소의 합이야. 요게 바로 Q인데, 합이 Q인데, 지금 이게 최소가 되려면 Q가 최소일 때야. 합이 제일 작은 경우 골라라. 이 얘기니까, 홀수 중에서 제일 작은 애만 그냥 골라내면 되지. 23, 25, 27. 6개 되려면 29까지지. 이거 아니니? 그렇지? 합이 제일 작은 경우를 생각하라 이랬으니까. 그러면 얘 하면 48, 48, 48. 48이 3개 있지? 48 곱하기 3. 요게 바로 뭐냐면 Q가 되겠어. 얘를 뭐로 나누래? 6으로 나누래. 양 8이지. 3, 8에 24. 정답 24. 내신 문제 뭐? 이렇게. 요게 딱 내신 문제야, 얘들아. 이 정도 수준.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집합하고 명제 파트는 뭔가 근데 약간 우리가 기존에 다뤘던 뭐 도형이라든지 이런 거 수학하고 좀 느낌이 좀 다르지? 그 집합은 좀 덜한데 명제 가면은 무슨 논리학 같아. 수학 같지가 않고. 좀 과목이 좀 성격이 좀 달라. 그 다음에 유형 11번을 가봅시다. 여기서는 특정한 원소를 갖거나 갖지 않는 경우지. 여기서는 좀 어려운 거 해볼까? 732번. 이게 좀 어려운데. 요거 한번 도전해볼래? 732번. 이게 조금 이 정도 되면은 좀 난이도는 있는 거야. 732번. 잠깐만. 페이지가 맞니? 732번 한번 해봅시다. 이게 좀 어렵죠, 732번은.
이거 한번 같이 볼게. 이게 조금 얘가 이 정도 나오면은 그래도 내 변별력 문제 속해. 문제 한번 같이 볼까? 지금 A 보시면 1, 2, 3, 4, 5, 7이야. 다음 쪽 옵션이 붙어. 옵션이 붙지. 그러면 어떤 X라고 하는 집합이 이거의 부분 집합이래. A의 부분 집합인데 원소의 개수는 2보다 큰 것 같았으면 좋겠고. 그치? 그러니까 원소가 하나가 되면 안 된다는 얘기고 공집합이 돼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근데 원소의 합의 홀수야. 얘들 합의 홀수가 뭐니 이거 해석해야지. 합의 홀수가 되려면 우리가 이제 기준점을 삼아야 돼.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되니? 홀수가 홀수가 있어야 돼. 그치? 합의 홀수가 되려면 홀수의 개수가 중요한데 홀수가 홀수개 존재해야 되는. 지금 홀수가 지금 내가 동그라미 4개 있잖아. 그러면 둘 중에 하나지. 홀수가 몇 개 있어야 돼? 하나 있거나 3개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니? 그렇잖아. 홀수가 홀수개 있어야지만 합의 홀수가 되겠단 말이야. 그러면 우리 케이스 분류를 할 때 당연히 홀수가 홀수개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홀수가 1개 있거나 홀수가 몇 개 있거나 홀수가 3개 있거나 둘 중에 하나 아니니? 그렇지. 이렇게 분류를 해야지 당연히. 그럼 얘들아 이거 봐. 홀수가 1개인 경우에 개수 한번 카운팅해 볼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은 들어가고 3, 5, 7은 안 들어간다 이 얘기거든. 그러면 우리가 1을 그렇지.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구한 다음에 곱하기 4 하면 되지. 봐봐.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경우 봅시다. 1을 반드시 포함하고 3, 5, 7은 무조건 안 들어가야 돼. 그렇지. 그러니까 우리가 원소의 개수는 얘들아 집합의 원소의 개수는 포함 여부가 결정이 되면 운명이 결정이 되면 개수에 영향을 줘 안 줘? 안 줘. 얘는 들어가는 걸로 확정된 거고 그러니까 X라는 집합의 홀수가 1개야. 그럼 그 걔를 내가 1로 해볼게.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야. 그럼 3, 5, 7은 절대 안 들어가면 안 되잖아. 얘네들은 지금 운명이 결정된 거지? 그렇지? 그러면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얘 개수에 영향을 주는 애는 이사력밖에 없다는 거야. 얘는 들어가는 걸로 결정됐고 얘는 안 들어가는 걸로 결정됐어. 그럼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하는 애는 2, 4, 6 몇 가지? 2의 세제곱까지가 되지. 즉 8가지가 돼. 근데 이런 게 1만 있니? 3일 때, 5일 때, 7일 때 몇 가지? 4를 곱해야지. 그러니까 8, 4, 32. 첫 번째 경우는 32가지 나오지. 됐니? 그 다음에 이거 볼까? 이번에 홀수가 3개. 아, 조심해야 돼. 이거 조심해야 된다, 일단. 여기 안에는 어떤 경우가 있니? 요 안에는. 얘를 또 충족하는지 봐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요 안에는 어떤 게 너가 들어가 있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고. 근데 얘는 모듈이 안 들어간대. 원소에서 2개 이상을 충족을 해야지. 1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 아니야. 얘도 안 들어가, 얘도 안 들어가, 얘도 안 들어가, 얘도 안 들어가. 그 경우 하나 있지. 걔는 빼줘야 되겠지. 그치? 지금, 지금 원소의 개수 답이? 이보다 크거나 같아야 되잖아. 어, 32가지가 아니라 여기를 빼야지. 그치? 여기서 한 가지 빼야 돼. 2의 세제곱에서 한 가지 빼야지. 곱하기 4. 그러니까 여기서 28 해줘야지. 요거 이해가니? 이 8가지 중에는 어떤 경우가 있다?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고 얘도 안 들어가는 경우 한 가지 있으니까 걔를 빼줘야 돼. 그러니까 원래는 요거 같지만 요 안에는 원소 개수 하나인 경우가 있어. 그러니까 1인 경우도 있을 거고 3만 있는 경우도 있을 거고 5만 있는 경우도 있고 4를 빼야지. 여기 4를 빼면은 여기 나오지. 그 다음에 홀수 3개인 경우 봅시다. 홀수 3개. 그러면 어떤 X라는 집합에 홀수가 3개 들어갈 거야. 그러면 홀수가 지금 총 몇 개? 홀수가 1, 3, 5, 7, 4개지?
4개 중에서 여기 들어갈 3개를 골라야 되겠지? 그렇지 않니? 사시삼 4가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홀수가 1, 3, 5가 들어가기로 결정이 됐어. 그러면 7은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거고, 얘는 들어가는 걸 운명이 결정된 거고, 얘도 마찬가지로 운명이 결정 안 되는 애들은 2, 4, 6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2의 세제곱까지가 되겠지. 4, 8에 32. 얘는 얘들아 뺄 게 있어 없어? 없어. 왜냐면 최소한 3개가 들어가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요건은 충족하게 돼 있어. 원소일수. 얘는 뺄 게 없어. 얘랑 다르지. 그래서 정답은 28하고 32 더해주시면 답이지. 오케이. 우리가 집합에서 조금 더 어려운 문제가 요 정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난이도 높은 거. 그럼 유형 12번 가볼까? 그러면 735 간단히 보면 735번 735번 보시면 A집합 원소 날법으로 적어볼게. 지금 원소 날법으로 적으면 2하고 3이지. 방정식 해. 그 다음에 B집합은 18의 약수야. 18의 약수 1, 2, 3, 6, 9, 18 이렇게 되겠지. 18의 약수. 그러면 지금 뭐냐면 어떤 X라는 애가 있는데 이 X라고 하는 거는 A는 갖고 있으면서 B의 부분집합이 돼야 되지. 그렇지? 그러면 2하고 3을 반드시 포함하는 부분집합을 의미하는 거잖아. 그럼 얘는 포함되는 걸로 우리가 반드시 포함하는 걸 어떻게 한다?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그렇지? 얘를 한글로 해석하면 이거잖아. 이 X라고 하는 거는 누구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2하고 3은 반드시 포함이지. 반드시 포함. 그럼 얘를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로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2의 4제곱까지가 되겠지. 그러니까 정답은 간단하게 구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유형 13번은 뭐 별게 아니라 우리가 특히 이제 막 그 경우의 수 할 때 이거는 적어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적어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항상 우리가 뒤집어 갔지? 뭐 그거에 관한 내용인데 여기서 압도적으로 시험이 많이 나오는 게 746번이야. 내신은 746번이 가장 많이 나오고 있고 요거 볼게. 지금 A집합이 1, 2, 3, 4, 5, 6, 7, 8 이렇게 돼 있어. 이거의 부분집합 X의 원소 중 가장 큰 원소를 요거로 하겠다는 거야. 그럴 때 얘가 6보다 크거나 같았으면 좋겠대. 그럼 이건 뭐니? 이게 의미하는 거는 어떤 X라는 집합이 있어. X라는 집합이 이거의 부분집합이래. 그럼 뭐 예를 들어 1, 2, 3, 4 이렇게 있어. 그럼 얘는 이거의 부분집합이긴 하지. 근데 얘 이 요건을 충족하니? 안 하지? 여기서의 가장 큰 원소는 누구야? 4잖아. 4는 6보다 커 낫지 않지. 그러니까 얘는 이런 건 안 된다는 얘기야. 그렇지. 그럼 우리가 이거를 한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니? 가장 큰 원소가 6보다 커 낫대. 그럼 가장 큰 원소가 6일 때, 7일 때, 8일 때 이렇게 나눠서 할래? 그러니까 분류를 여러 개 들어가면 좀 귀찮잖아. 번거롭잖아. 그러니까 얘를 한 방에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 어떻게? 얘는 가장 큰 원소가 6보다 커 낫대. 가장 큰 원소가. 그럼 전체에서 뭘 빼면 되니? 1에서 5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빼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6, 7, 8 중에서 적어도 하나 이상은 들어가는 거잖아. 이걸 한글로 해석하면 이거잖아. 6, 7, 8 중 적어도 하나 이상 들어간다는 얘기잖아, 이게. 그렇지 않니? 그러면은 최대값이 가장 큰 원소가 6보다 커 낫겠지. 그러니까 적어도라는 표현이 등장하면 항상 우리가 어떻게 했지? 거꾸로 갔잖아. 그러니까 전체는 얼마냐면 2의 8제곱이지? 여기서 뺄 거야. 뭐냐면 1에서 5 얘로만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을 빼버리면은 적어도 68 중에서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래서 2의 5제곱 이렇게 풀면 되겠지? 그러니까 746번은 해석 문제지. 그러니까 대놓고 그냥 적어도 이런 표현을 던져주면은 학생들이 잘 혼동을 안 해. 그러니까 당연히 이런 식으로 주어진다는 거죠. 우리가 학생으로 하여금 해석을 하게끔 요거의 의미 해석을 하면 뭐다? 6, 7, 8 중 적어도 하나 이상은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 해석이 들어가는 문제가 나오겠지, 당연히.
그 다음에 유형 14번 쪽 넘어가 볼게요. 749번. 749번 가보시면은 1부터 9의 부호집합 중 홀수 3개를 원소로 갖고 짝수 2개를 원소로 갖지 않는 그럼 무조건 이거지. 지금 1, 2, 3, 4, 5, 6, 7, 8, 9 9개가 있어. 부호집합을 만들 건데 홀수 1, 3, 5, 7, 9지? 하나, 둘, 셋, 넷, 5개. 이 5개 중에서 3개는 가지고 있어야 돼. 홀수 3개. 그럼 얘들아, 여기 홀수를 먼저 구성해볼까? 홀수를 구성하는 방법은 5개 중에서 3개를 뽑기만 하면 되지. 배열 있어? 없어? 없지. 집합이니까 순서가 의미 없잖아. 5C3. 그렇지. 그 다음에 짝수 2개 이상이야. 짝수 2개 이상. 그럼 짝수가 지금 몇 개 있냐면 짝수가 2하고 4하고 6하고 8이지? 그러면 짝수가 2개인 경우 볼까? 짝수가 2개인 경우는 4C 2. 그 다음에 짝수가 3개인 경우는 4C 3. 그 다음에 4C 4.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2개 이상. 2개인 경우, 3개인 경우, 4개인 경우. 더하면 되겠지. 749번은 그럼 이걸 곱하라 이거지? 4C가 얼마냐면 4, 3, 12 6이 될 거고 얘는 4가 될 거고 얘는 1이 되니까 11 5C3 5C3은 5C2와 같으니까 5C3 10 정답은 110 이런 식으로 구할 수 있지. 그 다음에 15번 별표 쳐야 돼. 얘가 아주 자주 등장하는 문제야. 내신 단골리지. 15번. 그러니까 조건 주어진 경우인데 여기에서는 755번을 내가 한번 볼게. 공집합이 아니냐. 그러니까 A는 공집합은 절대 되면 안 돼. 그래서 지금 봐. 전체 집합이 자연수야. 전체 집합이 무조건 자연수가 돼야 돼. 그럴 때 어떤 X가 A의 원소이면 누구도 반드시 원소다? X분의 16도 원소가 된다. 이 얘기야. 얘를 만족하는 집합 A의 개수 구하라 이거야. 그럼 얘는 항상 이런 문제 유형은 일종의 그냥 커플처럼 일심동체 부부처럼 같이 움직인다고 생각하면 돼. 그럼 봐. X가 만약에 1이 원소잖아. 1이 원소면 1분의 16은 16이니까 16도 자연수 충족하지? 그러니까 1하고 16은 세트란 얘기야. 1이 들어가면 16도 무조건 들어가야 되고 거꾸로 16이 들어가면 1도 반드시 들어가야 돼. 그렇지? 이런 식으로. 그러면 2는 들어갈 수 있니? 2 들어가면 8도 대 자연수지. 2하고 8은 세트로 움직인다는 얘기야. 3 들어갈 수 있어? 못 들어가지. 3분의 16은 자연수가 아니니까 3 못 들어가. 4 가능하지. 그렇지? 4가 들어가면은 4가 되잖아. 그러니까 얘는 단독으로 혼자 움직이겠지. 더 있니 없니?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마치 원소의 개수가 몇 개인 것처럼 마치 3개인 것처럼 하나 얘는 같이 움직인다는 얘기야. 들어가려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같이 안 들어가야 돼. 그러니까 마치 원소가 몇 개? 3개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얘로 만들 수 있는 부집합 개수 구하는 거지. 그러면 원소 개수 3개짜리니까 얼마? 2의 세제곱. 그런데 공집합은 빼라며 7개. 되겠니? 그럼 이제 봐봐. 실제 내신은 7호, 7번 같이 나올 거야. 옵션이 이렇게 막 달라붙어 하나씩. 7호, 7번이라든지 7호, 8번처럼 이렇게 옵션이 붙어 뒤에 봐봐. 7호, 7번 가볼게. X가 원소이면 X분의 36도 원소다. 그런데 옵션 붙었지 않아. 원소의 개수가 홀수다 이랬어. 7호, 8번은 X는 2를 반드시 원소로 한다 이렇게 되지. 옵션이 이렇게 붙는단 말이야. 이런 게 내신 문제거든. 그러면 7호, 7번을 가볼게. 얘는 근데 기본 문제인 거고 공집합이 아니다는 조건 하나 붙은 거고 7호 7번은 똑같은 풀이가 적용되는데 오히려 얘가 시험은 훨씬 많이 나오지. 그럼 봐 1이 원소면 누구도 36도 같이 간다는 거고 그 다음에 2면 18도 같이 움직일 거고 3이면 12지
4 가능하니? 4도 가능하지? 그 다음 더 있니 없니? 6도 있구나. 6은 혼자 움직이겠지. 이렇게. 그러면 얘네들은 2인 1조야. 2인 1조로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거고. 그럼 원소가 마치 몇 개다? 5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야. 원소 5개 현재. 그런데 X의 원소의 개수가 홀수란 얘기는 해석하면 뭐니? 홀수 밑줄을 긋고 6이 반드시 들어간다 이 얘기가 하고 싶은 거잖아. 얘네들은 들어가면 같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면 같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항상 짝수가 나올 수밖에 없어. 원소의 개수 홀수란 얘기는 6을 반드시 어떤 X라고 하는 애는 6은 이미 들어가 있다는 얘기야. 포함 여부가 이미 결정된 애야. 그럼 얘네들은 결정이 안 된 애들이잖아. 들어가도 되고 안 들어가도 되고 그지? 그러면 개수 몇 개? 2의 4제곱개가 답이 되겠지. 됐니? 그치? 6만 결정이 된 거고 나머지는 결정이 안 됐잖아. 할 수 있지? 어렵지 않지? 그 다음에 이제 첫 번째 단원에 이제 가장 마지막 유형이 나왔어. 마지막 유형은 아니구나. 여기 무슨 공식처럼 나오는데 특히 근데 원소의 합 잠깐 얘기해 볼게. 원소의 합 이거는 공식을 유도할 수 있어. 봐봐. 하나 내가 예를 들어볼게. 이거를 좀 이해해야 돼. A라는 집합이 있어. 1, 2, 4. 얘를 가지고 예를 들어볼게. 이거의 총 부분 집합 몇 개라고 그랬지? 8개. 한번 적어볼까? 공집합 있고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2개짜리 그 다음에 자기 자신 총 8개가 나와. 그치? 이럴 때 8개의 분집합이에요. 원소들의 총합이야. 원소의 총합 볼게 얘들아. 1 몇 개 있니? 1 하나 둘 셋 4개 1 4개 있지. 2도 몇 개 있어? 2도 4개 있어. 3도 4개 4도 4개지. 그러니까 이 8개의 부분집합이 있는데 요것들의 원소들의 총합이야. 원소들의 총합은 1도 4개 있고 2도 4개 있고 4도 4개 있어. 그러면 얘를 4로 묶어주시면 1 더하기 2 더하기 4 곱하기 4지. 이렇게 구할 수 있겠지. 원소들의 총합은. 그러면 이제 봐봐. 여기서 우리가 이제 포커스 맞출 부분은 뭐냐면 1, 2, 4라고 하는 거는 그냥 이것들의 총합이게 되겠구나. 이렇게 쉽게 알 수 있는데 이 4의 의미는 뭐니? 4의 의미만 분석이 되면 이제 공식을 만들 수 있는 거야. 이 4라고 하는 거는 1이 4개 있다는 거는 뭐니? 이 8개의 부분집합 중에서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의 개수잖아. 맞지? 우리가 반드시 포함하는 거 어떻게 했지? 걔를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만들 수 있는 부분집합 개수 카운팅했지. 그러니까 1을 마치 없다고 생각하고 나머지를 만들 수 있는 즉 2의 제곱 이게 붙는 거잖아. 그럼 이제 이 4의 의미를 알았으면 내 공식을 만들어 볼게. 보통 A라는 집합이 있어. 원소가 N개야. A1, A2, A3 해가지고 AN까지 총 N개가 있어. 그럼 얘는 부분집합 총 몇 개니? 2의 N제곱개의 부분집합이 나올 거야. 맞지? 그거의 원소의 총합이야. 원소의 총합. 그치? 원소의 총합. 이 2의 N제곱개 무지막지하게 많겠지? 그것들의 원소의 총합은 공식으로 유도할 수 있지? 원소의 총합은 공식은 이렇게 돼. 원소의 총합 공식은 만들 수 있어. 얘는 우선은 A1, A2, A3 이렇게 해가지고 AN까지 이거 합에다가 뭘 곱하면 돼? A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2의 N-1제곱개 이게 바로 공식이겠지. 이거를 이해했으면 얘를 만들어낼 수 있잖아. 됐니? 봐봐. 그래서 760번 가볼게. 760번 보시면 1, 2, 4, 8에 서로 다른 부분 집합 총 몇 개? 16개 있겠지? 그럴 때 집합 요거의 원소의 총합 한번 구해봐라 이거 아니니? 그럼 우리가 이제 공식을 유도했기 때문에 간단하게 답을 낼 수 있지? 그러면 정답은 얼마 된다? 답만 적어볼까?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요걸 한 다음에 2의 세제곱 해주시면 돼. 그러면 계산하면 15 곱하기 8 120 이런 식으로 답을 낼 수 있지.
다음에 766번. 얘 좀 별표 쳐야 돼. 얘가 여기 뒷부분에 나오는 이 두 개가 유형 17, 18이 내신 관련해서는 조금 의미가 있어. 이 두 개 하고 쉬는 시간 줄게. 이거 봅시다. 얘는 조금 난이도 있는 문제인데 766번. 얘도 내신 관련해서 별표가 들어갔네요. 지금 봅시다. 집합 S가 있어. 1, 2, 4, 8 1, 2, 4, 8 16, 32 64 총 몇 개냐면 7개의 원소가 있지. 그러면 이거의 부분 집합을 A1부터 AN이라고 한대. 그럼 이거 부분 집합 총 몇 개? 2의 7제곱 128개 맞니? 그렇지? 128개의 부분 집합이 있을 때 그 각각의 집합 요거의 원소 중 최소인 원소를 AK라고 한대. 그렇지? 그럴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이거야. 최소인 원소. 최소인 원소를 AK라고 할 때 지금 요거의 합을 구하라. 그럼 이거는 케이스를 한번 나눠야 돼. 지금 봅시다. 그럼 첫 번째는 최소 원소를 AK지. 최소 값이 이게 1이 되는 경우 볼까? 요거로 가지고 예를 들어볼까? 이게 좀 이해가 좀 편하려면은 요걸 가지고 한번 예를 들어볼게. 똑같은 문제니까. 지금 봐봐. 이거에서 지금 문제가 뭐냐면 얘는 총 8개 있잖아. 그 중에서 최소의 원소를 AK라고 한대. 그럼 여기서는 뭐 공집합이니까 이거 없는 거고, 여기서 최소 원소는 1이 될 거고, 여기서 최소 원소는 2가 될 거고, 여기서는 4가 될 거고, 여기서 최소 원소 뭐가 돼? 1이 되고, 여기서 최소 원소 1 되고, 여기서는 2 되고, 여기서는 최소 원소 1 되겠지. 그렇지? 그러니까 최소 원소들을 이렇게 골라냈을 때 이것들의 합을 구하라 이 얘기야 지금 문제가. 그치? 문제가 뭘 문제 알겠니? 그러니까 만약에 이게 부분집합이 8개가 있어. 8개 있을 때 최소 원소들만 동그라미 친 다음에 그지? 걔를 AK라고 하는데 그것들의 합을 한번 구해봐라. 이 문제야 지금 문제가.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묻는지를 알아야지 우리가 방향을 잡을 거 아니니. 그럼 봐봐. 1은 몇 개 있어? 1은 몇 개 있니? 1은 이걸로 한번 하면 1은 하나 둘 셋 4개 있지? 1은 4개 있고 그 다음에 2는 몇 개 있어? 최소 원소 2인에는 얘하고 얘 2개 있지. 그렇지. 2는 2개 있지. 최소 원소 4인에는 얘 하나밖에 없잖아. 얘. 그치? 그래서 4는 1개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구하라는 얘기거든. 그치? 그럼 봐봐. 이제 얘를 무슨 의미인지 이제 우리 간을 봤어. 그럼 얘를 한번 해볼게. 최소 원소가 1인 경우 볼게 얘들아. 최소 원소가 1. 그럼 이거는 막 128개의 분집합들이 막 있어. 거기서 최소 원소가 1인 거지? 최소 원소가 1이야. 그럼 제일 작은 애니까 1은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제일 작은 애가 1이야. 1은 반드시 포함을 해야 돼. 그럼 나머지 애들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잖아. 그렇지? 그러면 1을 반드시 포함하는 거 개수 몇 개? 얘는 포함 여부가 결정이 됐고 얘는 아직 결정이 안 됐어. 하나, 둘, 셋, 넷, 2에 6제곱개. 이거 아니야? 그렇지. 여기서 말하는 이거야. 그래서 우리가 카운팅 했을 때 최소 원소가 되는 애 1이 몇 개 있었어? 하나, 둘, 셋, 4개 있었지. 그치? 그러니까 얘는 1 곱하기 2의 6제곱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갑시다. 두 번째는 최소 원소가 2가 되는 경우 볼게. 그럼 가장 작은 애가 2가 되고 싶어 얘들아. 해석을 해볼게. 가장 작은 애가 2가 된다는 얘기는 2는 반드시 포함해야 되지? 있어야 되니까. 얘는 있으면 돼? 안 돼? 안 돼. 얘는 포함되면 안 돼. 얘는 있어야 돼. 이 둘은 운명이 결정돼 있지. 개수에 영향을 주는 거는 나머지 애들이라고 했잖아. 그럼 몇 개겠어? 2의 5제곱개. 그렇지. 그러니까 이때 봐. 최소가 2인 애들은 개수가 몇 개 있어? 2의 5제곱개가 있더라 이거야. 우리 처음으로 느낌을 가졌잖아. 요 몇 개인 거 가지고 요 3개짜리 가지고 느낌을 가졌으니까 이거 그대로 살려오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세 번째 봅시다.
세 번째는 이제 뭔가 느낌이 좀 오지? 이제 4. 그럼 이때 어떻게 될까? 얘가 제일 작은 애가 되고 싶어. 얘는 절대 들어가면 안 돼. 얘는 반드시 포함해야 돼. 그러면 몇 개? 2의 4제곱개. 그러니까 4는 2의 4제곱개였구나. 뭔가 규칙이 발견돼? 그럼 8은 몇 개 있니? 8? 8이 최소가 되고 싶어. 얘 있어야 되고 나머지 없어야 되고 2의 세제곱개. 근데 실제로 이렇게 계산하잖아. 2의 6제곱. 얘도 얼마? 2의 6제곱. 얘도 2의 6제곱. 얘도 2의 6제곱. 뭔가 규칙이 뭔가 보이기 시작했지? 그 다음에 최소값이 얼마? 16이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로 16 곱하기 뭐가 된다? 얘는 포함하고 얘는 포함 안 하고 2의 제곱 되겠지? 얘도 2의 6제곱. 다 2의 6제곱이 나오는구나. 마지막으로 32, 64. 얘는 64는 당연히 한 개가 될 거야. 그러니까 2의 6제곱. 얘도 32는 2에 하나가 있겠지. 2의 6제곱. 2의 6제곱 몇 개 있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개. 그러니까 정답은 2의 6제곱 곱하기 6. 요게 정답이 되는 거지. 됐니? 7개니? 미안해, 7개래. 7. 그러니까 문제가 뭘 묻는지 알아야 되니까 3개짜리로 이해를 하자는 얘기야, 이렇게. 그래서 감이 오지. 그치?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거 볼게. 거기 이 유형 18번에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니? 멱집합이라고 보이니? 멱집합? 멱집합은 원래 대학과정이야, 얘들아. 멱집합은 대학과정인데 경시하고. 근데 뭐 어려운 내용은 아닌데 내신은 나와? 내는 학교들이 있어? 멱집합은 별게 아니라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부분집합을 원소로 갖는 집합. 걔를 멱집합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기호로 적으면 그렇게 돼. 봐봐, 거기 770번이지 이게. 770번이 대표적인 거지. 770번 가볼게. 걔를 멱집합이라고 하는데 지금 A집합이 1, 2, 3이야. 그럴 때 요 PA 갑시다. PA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X바. X는 뭐냐면 이렇게 돼 있지. 이게 바로 멱집합이야. 해석해볼게. 목이 요즘 이러지. 히터라도 세니까 목이 건조해져가지고. 봅시다. 지금 얘가 원소라고 그랬잖아. 조건제시법. 이거에 대한 설명이지. 이 라젝스라고 하는 게 원소인데, 이 라젝스는 뭐다? A의 부분집합이잖아. 2개짜리 썼잖아. 2개짜리니까 부분집합인 거지. 그러니까 이 PA를 원소분할법으로 적어볼게. 얘를 원소분할법으로 적어볼게. 그럼 누구 있니? 2에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원소 하나짜리 얘 있을 거고, 얘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얘 있을 거고, 1, 2 있을 거고, 1, 3 있을 거고, 그 다음에 2, 3 있을 거고, 그 다음에 1, 2, 3까지 총 원소의 개수 몇 개? 8개겠지.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원소분할법 쓰면 이렇게 돼. 되겠니? 그럼 봐봐. 지금 문제가 뭐냐면 원소가 아닌 것을 몇 번이니? 원소야. 지금 문제가 뭐랬어? 원소가 아닌 것은 이랬잖아. 지금 얘가 원소지. 얘랑 다른 거라고 그랬지. 3번은 이렇게 적어야 되는 거야. 원소가 얘잖아. 이렇게 생겨먹어내지. 얘 아니잖아. 그렇지. 이런 거 이거 함정걸리면 안 된다고. 다시 한번 봐봐. 얘를 원소분할법으로 표현할 수 있어야 돼. 멱집합은 뭐다? 부분집합들을 원소로 갖는 집합이야. 딱 정의가 이거야. 이게 멱집합의 정의야. 얘가 바로 원소인데 이 X라는 거는 뭐다? A에 포함되는 2개짜리니까 부분집합이지. 원소분할법 적으면 이렇게 돼. 총 몇 개? 8개. 그 3번이 틀렸지. 3번 요 표현법 안 돼. 이렇게 적어야지. 원소니까. 그래서 한 단원을 그냥 1시간 10분 만에 확 후다닥 해쳤어. 너희들은 뭐 할 수 있잖아. 사회과생들은 이 정도는 해야지. 그래. 잠깐 쉬었다가 좀 보도록 합시다.